139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용어로 틀린 거 됐어요. 139번의 법조문은 3방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3방식이라는 게 평가를 하는 세 가지의 방식을 말하고 원수비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말하자면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을 3방식인데 그걸 법조문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씩 보죠. 1번입니다.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자, 1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원가법 그러면은 비용을 통해 갖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가치가 있는 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가치가 적은 것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4층 빌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계속 할 건데 이 빌라가 3년이 경과된 빌라라고 하자. 그러면 이 빌라와 똑같은 새 건물 가격을 만들자. 그걸 재조달 원가 그럽니다. 재조달 원가는 새 건물 가격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3년이 지났으니 지난 만큼 가치가 떨어뜨리자. 이걸 감가 수정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감가 상각하지만 평가에서는 감가 수정 이렇게 합니다.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원가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자, 2번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맞습니다. 대단히 자주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수입방식이죠. 수입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이 수익환원법이라는 말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것을 수익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원이라는 말은 미래 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환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방식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 여기 장래라는 말이 나오죠. 이럴 때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환원이라는 건 현재로 가져온 것 또는 할인하여, 할인이라는 것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할인이라는 말로 쓰죠. 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2번은 맞는 거죠. 3번 형성요인 그러면 가치의 경제적 가치죠. 가치를 만드는 일지계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그 요인을 형성요인 그럽니다. 앞으로 형성요인 그러면 일지계, 일반적, 지역적, 개별, 경제적 가치. 그래서 3번도 맞는 거. 4번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 물건과 비슷한 사례, 거래사례, 그러니까 가격을 구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례를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구할까요? 지역이고요. 지역은 항상 인유동인데 넓게는 동일 수급권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사례를 구해가지고 사정보정, 물건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친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점 수정, 시점을 맞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할 때는 기준되는 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성요인 비교, 형성요인은 일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은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그 일반적 빼고 지역과 개별 요인 등을 비교를 해가지고 가액을 구하는 것을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도 맞는 거. 그 다음에 5번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했는데 바로 이 개별 요인이 틀렸네요. 그래서 인근 그러면은 속한 지역이라는 것, 이 단어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배로 139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런 형태로 법조문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바로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3방식에 관련된 공식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봅시다. 3방식 그러면 평가를 하는 세 가지의 방식을 3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원수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비교 방식, 원수비다 해가지고 원가 방식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하고 임료를 구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원가 방식의 가격을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 적산법. 세 글자죠.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 세 글자입니다. 수입 방식의 가격은요. 5글자로 수익환원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료는 수익분석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의 가격은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땅의 가격을 구할 때, 말하자면 토지 가격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원가 방식은 세 글자, 원가법, 적산법. 수입 방식은 5글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은 7글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해가지고 자꾸 소리 내갖고 이거 자연스럽게 가로놓기도 나오고 말 바꾸기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원가법으로 구한 가격을 적산가액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산법으로 구한 임료를 적산임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수입 방식으로 구한 가액을 수익가액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으로 구한 임료를 수익임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준이라는 말을 써요. 기준에 비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의 임료를 비준임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은 이럴 때 그 원가 방식에 구한 가격을 적산가액이라고 한다면은 이 적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무계액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재조달 원가라는 건 새 건물 가격 이런 뜻이에요. 제가 4층 빌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자고 그랬어요. 4층 빌라를 지었는데 3년이 경과됐다. 이 물건과 똑같은 새 건물 가격을 재조달 원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3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난 만큼 가격을 깎는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가 수정을 할 때 가격을 깎을 때 1년씩 감가를 해요. 계산을요. 그런데 3년이 지났으면은 3년 것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가 누계액을 이렇게 빼는 작업을 감가 수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감가 수정이라는 말로 법조문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작업을 감가 수정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 새 건물에서 감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의 임료를 적산임료라고 하는데 이 적산임료는 주인이 세입자한테 세를 놓고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받는 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월세에 해당되는 것하고 하나는 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관리비를 필요재경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필요재경비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관리비다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런데 이 3방식에서는 필요재경비 이렇게 말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월세를 계산할 때 그 보증금 성격의 가액을 기초가액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월세에 적용되는 이자를 기대이율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이율이라는 것은 월세에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기본은 은행 이자를 기본으로 해갖고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은행 이자가 낮으니까 월세보다는 전세가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은행 이자가 높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기대이율을 보았더니 월세가 오히려 낮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세가 좀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것을 우리는 월세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관리비에 해당되는 필요재 경비를 더해갖고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말보다는 공식 자체를 암기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제가 기기비 이렇게 하자고 해요. 기기비. 기기는 곱하고 그 다음에 경비는 더했다. 해갖고 원가 방식은요. 첫 글자로 제감 기기비. 제주도로 원가 빼기 감가. 그 다음에 기기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비용 해서 제감 기기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수입 방식은요. 그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하고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5글자로 수익환원법인데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합니다. 위에가 순수익을 찾아서 항상 위에를 먼저 하자고요. 환원이율로 나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순수익은 장래의 미래의 순수익이에요. 1년 동안에 말하자면 임대료로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대개 이 순수익은 순영업 소득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우리 순영업 소득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월세 계산할 때 순영업 소득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순영업 소득으로 순수익을 계산해서 환원이율로 나눈 것이 수익가액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임료를 수익임료라고 하는데 순수익에다가 그 다음에 이 관리비에 해당되는 필요재 경비를 더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수입 방식은 제가 첫 글자로 순환순비 이렇게 하자고 해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순수익 더하기 비용 이렇게 해서 자꾸 소리 내갖고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순수익 더하기 비용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수입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은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비교하려는 사례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역에서요. 지역 중에서는 가장 넓게 동일 수도권 안에 있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4층에 해당되는 물건의 사례를 예를 들면 한 8억 정도로 매물로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이 8억에 해당되는 매물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정을 고친다. 개인적인 사정. 그 다음에 말하자면 원래는 이게 8억이 더 나가야 했는데 예를 들면 금매로 8억에 팔렸다. 그러면은 그 금매로 팔린 만큼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치는 거죠. 어떻게 고치느냐라는 문제는 계산 문제를 할 때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이 위로 가고요. 밑에가 사례로 해갖고 기본은 100을 잡고 주어진 숫자로 고치는 거죠. 바로 이거 계산 문제는 비교 방식에서 하겠어요. 사정을 고치고 그 다음에 시점을 맞춥니다. 말하자면 날짜는 기준 시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8억으로 팔린 시점을 거래 시점이라고 해요. 이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제가 시점 수정은 거기 한다.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거 고쳐요. 개별적인 거 고쳐요. 만약에 면적이 차이가 난다면 면적을 고치는 거죠. 해가지고 제가 첫 글자로 사시지계면 이렇게 기억하자고 해요. 사시지계면 다 곱하기 합니다. 자,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골라갖고 합니다. 표준지는 표준이 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기본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표준지가 나오면 바로 시점 수정이 나와요. 시점,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개별 면적이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시지계면 이렇게 기억하자고 해요.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원가 방식은 제감, 기기비, 원가법, 적산법, 수입 방식은 순환순비,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비교 방식은 사시지계면, 표시지계면 이렇게 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해서 자꾸 소리내 갖고 암기가 안 되지만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조문의 말들이 쉽게 정리가 된다는 거 강조를 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꼭 강조를 합니다. (140번을) 봅시다. 시장가치는 시장가치 그러면 평가를 할 때는 시장가치로 하자고 그랬어요. 5글자가 들어갑니다. 통상적이다, 충분하다, 그 다음에 정통하다, 그 다음에 자발적이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글자로 통, 충, 정, 자, 성 이 5글자가 들어오면은 맞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앞으로 5글자 꼭 기억합니다. 통충, 정자성.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자, 2번 동일 수급권 그러면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으면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 그러면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적산법 그러면 원가 방식의 임료를 구하는 것이고, 공식은 우리가 기기비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바로 이 내용을 말로 나올 때 이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해 갖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해 갖고 경비를 더해서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감가 수정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깎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제조달 원가에서 하죠. 제조달 원가는 내가 구하려는 물건과 똑같은 세금물 가격이에요. 그 세금물 가격을 중심으로 물리적, 그 다음에 기능적,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그 건물의 겉모양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마모 손실됐다 이런 것들이에요. 기능적이라고 한다면은 건물의 안에 설계 설비라는 것 또는 이제 땅과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이라는 것은 물건과 주변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세 가지의 감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 갖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라는 것은 빼는 건데 가산 이렇게 했다. 바로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산한 것이 아니고 공제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이 5번이 틀려서 바로 140번의 정답은 5번이라는 것 해서 우리 법조문을 공식을 암기를 하고 어떻게 나왔는가를 풀면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14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41번입니다. 자, 틀린 것. 기준가치 그러면 평가에 기준되는 가치다. 그러면 맞습니다. 형성요인 그러면 일지계입니다. 일지계. 일반적이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데 무슨 가치다? 경제적 가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법 그러면 제감이죠. 제감.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공식을 암기를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이제 비교 방식의 7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례와
이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가지고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형성 요인 비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수익 분석법 그러면은 뭐냐면 수익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고 임료를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인데 우리가 순환순비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환원법 그러면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미래의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익 환원법이죠. 근데 이거는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거 틀렸다. 대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141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142번입니다. 자, 이렇게 말로 나오지 않고 그 말을 가로놓기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원가 방식은 세 글자, 원가법, 적산법, 비용성 아닙니까? 정답이 4번인데요. 비용성이고, 비교 방식은 7글자 아닙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리고 말 조심할 거,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수익 방식 아닙니까? 여기는 5글자로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한다는 것 해가지고 1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자, 이렇게 법조문을 가로로 넣기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를 해갖고 말로 나온다든가 가로 넣기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시지계면이에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항상 표준지가 나와요. 표준지가 나오면 바로 시점 수정이 나와야 돼요. 사정 보정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갖고 시점 수정, 답은 1번인데 시점 수정, 지역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에서는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해갖고 143번의 정답은 1번이고 이래서 이번 시간에는 3방식에 관련된 공식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체크포인트에 나오는 공식을 꼭 암기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신다면은 한 문제 무조건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